안녕하세요, 김조입니다. 오늘은 진짜 특별한 차.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여태까지 제가 컬렉션에서 가지고 있는 차 이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혼다 시티라는 차입니다. 이거는 카브리올레, 그러니까 컨버터블 모델이에요. 이거 엄청 귀엽고 예쁘지 않습니다. 깜찍하고 너무 예쁩니다. 이게 1980년대의 혼다 차인데요. 당시 혼다는 사실은 그 전 세계를 리드하는 메이커 중에 하나였고, 창조적이고 독자적인 스타일의 차들을 엄청 많이 만들 때였습니다. 개념도 그렇고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혼다 시티라는 차는 일반 카브리올레 모델 말고 일반 모델은 뒤에다가 스쿠터를, 소형 스쿠터를 싣고 다녔어요. 그 옵션으로 있었습니다. 그 모토 콤포라는 조그만 스쿠터인데요. 라스트 마일이라고 요새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어떤 원거리까지는 차를 가지고 이동하고 마지막 뭐 1km, 2km 정도 내 최종 목적지까지는 조그만 교통수단을 가지고, 예를 들면 킥보드 같은 거죠. 그런 것들로 이동하는 거를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전철을 타고 어디까지 이동을 한 후에, 또는 기차로 이동을 한 후에 그 안에서는 예를 들면 소카 같은 걸 빌린다든가 아니면 킥보드를 타고 이동한다든가, 그런 개념도 라스트 마일 개념 중에 하나예요. 배송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요. 바로 그 개념을 1980년대에 이미 시도를 해서 그 모토콤포라는 오토바이를 싣고 다니다가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간 후에 최종 목적지는 그걸 타고 이동하는 그런 개념이 적용된 차입니다. 그 중에 요거는 이제 톨보이 스타일이라고 해요. 위에서 아래까지 길이가 조금 길고, 그러니까 전고가 높은 그런 차인데요. 이게 여러분들도 아마 큐브라든가 요즘 SUV라든가 또 이런 차들 타보시면은 천장까지 높이가 좀 넓으니까 내가 좀 앉아있는 포지션도 약간 다른 일반 승용차보다는 높고, 그리고 머리 위쪽이 넓으니까 실내 공간도 엄청 넓어 보이고, 그런 차들의 느낌 많이들 아시잖아요. 요 톨보이 스타일이 바로 그런 차고요. 일본의 혼다가 그런 개념의 차들을 굉장히 많이 출시를 했습니다. 요건 아마 1300cc, 뭐 1400cc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우리 보통 알고 있는 차들보다는 배기량은 좀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뭐 엄청난 스피드가 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본의 서민용 차인데 아주 세련된 형태의 서민용 차라고 할까요? 폭스바겐 골프 카브리올레를 타겟으로 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뒤쪽도 한번 보실게요. 이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거 피닌파리나가 카브리올레는 스타일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닌파리나라고 박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엠블렘 하나 붙고 하는 것들이 엄청 중요하죠. 여기 이제 카브리올레의 뒷모습입니다. 그냥 일반 쿠페 형태의 차, 그러니까 하드탑 형태의 차도 있는데요. 그런 하드탑 형태하고 리어 부분은 비슷하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카브리올레 모델은 공통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요게 뒤가 유리거든요. 이게 유리인데요, 유리 무게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모든 차들이, 카브리올레의 모든 차들이 요 부분이 다 주저앉습니다. 저 안은 그냥 천처럼 생긴 밴드로 묶어져 있어요. 오래되면은 좀 삭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밴드 부분이 약간씩 느슨해지고, 그러면서 유리창의 무게 때문에 밑으로 처지는 형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대개는 저거 보관할 때 별도의 타일을 묶거나 아니면 그 실내에 잘 보관을 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안 생기게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바깥에 좀 세워 놓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 터보 모델에는, 그 쿠페 모델에는 터보 엔진이 달려 있는 차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원메이크 레이스나 이런 것들도 당시에는 엄청 열렸었고, 닉네임도 있어요. 불독이라는 닉네임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실내 모습도 한번 보실게요. 자, 혼다 시티 카브리올레의 실내 모습이에요. 이거 거의 환상 아닙니까? 19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 90년대 초 정도까지의 그 감성이 물씬 풍겨납니다. 요 가죽하고, 뭐 가죽이 아니죠, 레자죠. 레자하고 직물하고
반반씩 섞여 있는 이런 형태의 시트라든가 도어 트림 이런 것들도 당시 분위기인데요. 실제로 당시에는 제규어, 우리가 아는 고급차 제규어라든가 아니면 포르쉐 944 같은 차, 이런 것들도 이런 하프 형태의 그 시트라든가 도어 트림 이런 게 적용이 된 것들이 많았어요. 국내 차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요거 말고 뭐 레자로 돼 있는데 시트 전체를 감싸고 이런 게 사실 그때는 더 싸구려 차였습니다. 직물이 들어간 게 더 고급차, 더 비싼 차, 요런 대우를 받을 경향도 있었죠. 물론 이제 진짜 가죽들, 고급 가죽으로 한 것들은 진짜 고급차에나 적용했고요. 요 대시보드라든가 또 뭐 예를 들면 핸들이라든가 또 계기판의 모습이라든가 또 풍량을 조절하는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부분이라든가 전부 다 정말 80년대 감성 그대로입니다. 이 도어 트림 쪽 보면은 상당히 로지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직물 적용돼 있고 이런 부분 뿐만이 아니라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 컵이라든가 이런 거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저기는 요즘 나오는 페트병 이런 거는 못 들어가겠네요. 좀 좁아 보입니다. 아주 작은 형태의 사각형 페트병 그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크게 도어 스피커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실게요. 자, 혼다 시티의 실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0년대 감성 뭐 만빵입니다. 여기 우리 지금은 대시보드 위에 뭐 올려놓고 이런 거 안 하는데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대시보드 위에 뭐 올려놓고 이런 거 엄청 많이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위는 사실은 수납 공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차에 아주 특별한 숨어있는 기능이라고 할까,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요 송풍구입니다. 송풍구.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런 동그란 모양은 뭐 가끔들 보셨잖아요. 이거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 송풍양 조절하고 뭐 이렇게 한다. 요거는 잘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숨어 있다는 게요, 뒤집어도 똑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빙빙 돌아가도 똑같은 위치로 컨트롤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안 돼 있잖아요. 자, 오디오는 한번 교체를 해서 산요 오디오가 들어있네요. 그래도 CD 들어가게 돼 있는데 80년대 CD가 어디 있었습니까? 테이프 데크인데 바꾼 것 같습니다. 오토매틱 기어 들어있고요. 물론 이제 오버드라이브라든가 이런 것들 다 되고요. 이렇게 슬라이드식 스위치, 제가 사랑하는 슬라이드식 스위치입니다. 뭐 있을 건 다 있죠. 그 다음에 계기판 보시면은 이거 주행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3만 킬로짜리예요. 상당히 아껴 타던 차입니다. 요 이제 그 기름 양이라든가 수온계 이런 것들이 회전식입니다. 저런 것들도 엄청나게 요즘 보면은 뭐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니까요. 사랑스럽습니다. 옛날에 프레스토라든가 엑셀도 그랬지만 이제 그 밖에 있는 도어미러의 각도를 조절하는 거는 손잡이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조절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리 기어 올리는 것도 핸들을 돌려서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오픈이 되는 거니까 까브리올레니까 이런저런 이제 까브리올레로서의 그 탑을 열고 닫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게 탑 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뒤쪽 유리창 부분이 이렇게 타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사가버리면 점점 밀려서 떨어지고 내려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뒤쪽에 컨버터블을 연 다음에 그리고 닫은 다음에 록을 시키느냐 오픈할 수 있는 상태로 가느냐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탑 상태 자체는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요. 지금 너무 오랫동안 밖에 세워놓고 하니까 뒤쪽에 처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비를 좀 안 맞게 잘 커버를 씌워서 해놔야 됩니다. 엔진룸도 한번 보실게요. 참, 엔진룸 보기 전에 시동 걸리는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잠깐만요. 이런 느낌입니다. 80년대 느낌이죠. 이거 시동 꺼지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요새 차들은 볼 수 없는데요. 여기 이렇게
초크 밸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초크 밸브를 당기고 시동을 걸어야 돼요. 이게 이제 키가 돌아간 상태면 초크 밸브가 당겨져서 고정이 되고요. 지금 키를 돌렸거든요. 이렇게 당겨 놓으면 고정이 됩니다. 조금 더 돌려 놓을게요. 이렇게 고정이 되죠. 이 상태에서 시동을 걸습니다. 그러면 엔진이 정상적인 온도가 됐을 때까지 시동을 유지하고 있다가 초크 밸브를 닫아 주고요. 지금 서서히 회전수 줄어드는 소리 나죠. 이 상태에서 예열이 완전히 되면 초크 밸브를 내리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것도 80년대 감성이죠. 폰이라든가 이런 차에도 초기엔 다 있었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엑셀하고 프레스토 나왔을 때 그때도 초기에는 전부 다 초크 밸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엔진룸 내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혼다 시티 카브리올레의 엔진룸이에요. 뭐 지금 보면은 되게 지저분해 보이는 레이아웃인데요. 그래도 오래됐지만 녹슬거나 파손되거나 또는 없어지거나 이런 부품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로 상태 좋게 유지된 거는 로우 마일리지, 적은 그 주행거리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개 스티커들도 이렇게 붙여놨네요. 이런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런 감성을 가진 분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 뭐 연비라든가 또는 나오는 배기가스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즘 엔진에 비하면 정말 옛날 구식 엔진이니까 안 좋겠죠. 하지만 그 엔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요즘 차들의 엔진에서 나오는 감성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예쁜 톨보이 스타일의 자동차의 모습이라든가 또 동그란 헤드램프라든가 그 밑에 있는 포그램프라든가 또 오렌지색의 방향 지시등이라든가 요즘 차에서 느낄 수 없는 감성, 거기에다가 당시로서는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라스트 마일을 구현하는 모토콤포라는 오토바이까지 세트로 제공되던 혼다의 창조정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전 세계적인 산업 유산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지금까지 김주영이었습니다.